지난 주말 뉴스 아주 스트레스 아주 많이 받는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. 네. 네, 동시대를 사는 시민인가 하는 불안감이 들 정도입니다. 네, 그 발언의 수위가 도를 넘었어요. 잠깐 짚어볼까요? 네. 네, 지난주 토요일에 열렸던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나왔습니다. 김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. 헌재에서 판결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.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?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상놈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렇게 말한 거죠. 헌재 대리인단이 이제 헌재 판결을 승복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. 네, 그런 선동을 한 거죠. 네,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. 게다가요, 같은 날 오후에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는 야구 방망이 집회까지 열렸습니다. 이 집회에 나온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이 XX들은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. 라고 이야기했고요. 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저 박영수 특검의 목을 날리려고 온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. 네. 이게 다가 아니에요. 또 많아요, 보면. 네, 그렇죠. 일반 시민들까지도 봉변을 당했다라고 어제 JTBC가 전했는데요. 지난 19일 춘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을 지나가던 20대가 60대 집회 참가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. 그 폭행 피해자에 따르면요. 자신은 그냥 길을 걷고 있었는데 너희는 태극기를 왜 안 드냐면서 혹시 너네 부모도 빨갱이냐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때렸다라는 겁니다. 말도 안 되는 거죠. 진짜. 그냥 길 가고 있는데. 예. 태극기를 안 들었다고 때렸다는 것이고. 예. 이런 발언은 너무 많은데 저희가 김재동 씨가 춘천에 갔었죠. 네네. 집회 갔을 때 나왔던 발언 일부 방송에 나갈 수 없는 정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부분 방송 심의에 걸려서 나갈 수가 없어요. 아주 짧은 멘트 하나 하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했던 발언들 저희가 아주 짧게 전체를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폭언이기 때문에 예. 폭언을 넘어섰어요. 예. 짧게 일단 들어보십시오. 자, 김재동 욕할 시간 주겠습니다. 네, 욕하세요. 야, 김재동이 개새끼 내 앞에 나타나면 눈가를 뽑아서 부엉거에 갖다 던져버리겠다. 김재동이 뭐가지 털으러 왔습니다. 오늘 내가 일부러 소주 2병 먹고 왔습니다. 김재동이 아예 발을 먹어버리자.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.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.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려고 저 박영수 특검장에 모가지를 날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? 우리의 목적은 이 박영수를 때려잡는 겁니다. 예. 앞에 부분은 이제 춘천에서 집회 때 네. 김재동 씨를 향한 발언이고 뒷부분은 박영수 특검을 향해서 집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. 거기 가가지고 집 앞에서 이제 몽둥이를 실제로 들고 나왔어요. 야구방망이. 네네. 예. 일단 얼굴 사진을 불태운 다음에 휘두르면서 이거 이제 소위 백색 테러거든요. 백색 테러. 그렇죠. 예. 권력을 쥔 쪽에서 이제 시민들을 향해서 가하는 테러를 백색 테러로 하거든요.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왕당파가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테러한 거죠. 지금은 박근혜 정권 권력 쪽에 서서 지금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물리적 위해를 가한다고 혹은 뭐 특검을 향해서 운운하면 이건 백색 테러란 말이죠. 이 80% 국민에 대한 협박인 겁니다. 협박. 지금도 여론조사하면 한 80% 가까이 탄핵돼야 한다고 나오잖아요. 네, 그렇죠. 어제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가 발표한 결과도 비슷합니다. 이게 3개월이 넘도록 단일한 이슈에 8알의 여론이 유지되는 건 이건 우리나라 여론조사 사상 찾아보면 처음일 거예요. 압도적 여론이다 할 때 통상 한 70% 넘어가면 압도적 여론이라고 하거든요. 그걸 넘어선 거예요. 그러니까 88알에 가까운 여론인데 마치 반반이 갈린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양극단으로. 양극단이 아니고요. 한쪽 극단만 있는 겁니다. 8알은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론조사의 3개월간 일관된 수치예요. 사전당국이 이런 발언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직무유기죠. 네. 이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경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려 나왔습니다. 표창원 의원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겠고, 근데 잠시 이제 약간 틈새 주시예요. 최근에 이 자유한국당 여당의 메시지가 통일되지 않고 있어요. 무슨 의미냐면 이런 발언들
연관해서 박 대통령 자진 사퇴설도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물론 자진 사퇴는 절대 안 한다고 저는 2,000원 정도 한 번에 던질 수 있는데 근데 원래 이 친박의 힘은 일사불란함에 있거든요. 메시지가 통일되고 그리고 그 힘이 어느 정도 살아있느냐를 볼 때는 그 일사불란함이 얼마나 유지되느냐 이걸로 측정할 수 있는데 한 2주 전쯤에 왜 헌재 판결에 승복하라고 갑자기 나왔지 않습니까? 자유한국당에서 서약서 쓰라고 하고. 네네. 그래서 이제 제가 탄핵 기각에 대한 자기들 나름의 정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다고 말씀 계속 드렸는데 근데 지금 그 일사불란한 통일성이 좀 깨지고 있어요. 이 메시지가 자진 사퇴설 비롯해서 분분합니다. 분분하면 불안한 거거든요. 내부에서 이 현재 판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. 그런 징후가 좀 읽힙니다. 네. 좀 달라졌어요. 메시지가 통일되지 않고. 네. 자, 다음 뉴스는요. 이 문제는 저희가 어쨌든 잠시 후 표창원 의원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. 다음 뉴스는요. 예, 뿐만 아니라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는 살해 협박까지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. 말도 안 되는 거죠. 예, 그 당사자가 자수를 하긴 했는데요. 이런 글을 박사모 사이트에 썼습니다.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었죠. 이런 모집한다는 글도 막 올라와요. 예. 네. 이 대상을 바꿔가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다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. 다 잡아야 돼요. 생각해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풍자 그림을 전단을 옥상에서 뿌린다는 이유만으로 잡아가거든요. 네, 이하 작가가 그랬죠. 네. 재판까지 받았습니다. 건물 침입죄라고, 예. 건조물 침입죄라고. 근데 이런 발언을 하는데도 다 수사는 철저하게. 예. 자, 다음 뉴스는요. 네,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는데요. 네.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저녁에서야 뒤늦게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. 불출석 한다고 저희가 뭐 오랫동안 얘기했지 않습니까? 네.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닌 한 나오지 않는 분이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건 너무 당연하고. 예, 질문지를 미리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신 거죠? 아니,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을 했는데 또 질문하면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니잖아요. 그럼 못 나와요. 네, 이분은. 그렇기 때문에 특검 조사도 안 받는다고 제가 계속 말했지 않습니까? 네, 안 받으시고 헌재도 안 나오고. 너무 당연한 거라. 자, 다음 뉴스는요. 네,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내일로 종료됩니다. 이건 뭐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오랫동안 드렸고 할 거면 진작에 했죠. 당연히 안 하는데 사실 특검 연장을 승인하는 순간 황교안 대행의 인기를 폭등합니다. 사실 지금 잠재적인 그 대선 후보군 중에 비호감 1위를 달리고 있단 말이죠. 비호감 1위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연장을 하는 순간 친박 이미지를 벗어나서 보수 후보로 저는 우뚝 쓴다고 봅니다. 지지율 20%는 쉽게 돌파할 거라고 보고. 근데 이제 그런 정치적 어떤 단독자로서의 배짱이나 감각이 있으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리가 없죠. 그래서 절대 특검 논쟁을 안 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 특검이 여기서 이제 종료되는 거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개인적으로 언론에서 이 부분을 주목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주목 주시입니다. 특검이 지금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로 마무리한다잖아요. 예, 그렇죠. 네. 시한부 기소 중지요. 예. 예. 기소 중지라는 건 원래 이제 어딘지 모른다, 소재 불명이다 이런 경우에 잠시 기소를 중단하는 상태. 그러면서 수배가 되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대통령 경우에는 소추할 수 없잖아요. 그것 때문에 시한부로 조건부로 기소 중지를 한다는 건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럴 때 대통령이 출국이 가능한가? 출국 금지를 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. 혹시 나는 지금 출국이 가능한가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어요? 없죠. 보통은 없습니다. 저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.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출국이 가능할 것인가 실제로 고민해 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기소 중지면 지명 수배가 되고 거의 반자동 출국 금지예요. 네네. 자동 출국 금지는 아니고 왜 반자동이라 하냐면 출입국 심사할 때 거기 단말이 뜹니다. 지명 수배라고. 그럼 출국이 안 돼요.
그래서 출국을 하려면 검찰에서 이제 출국 가능 사실 증명원인가 이걸 받아야 돼요. 네네. 자세히도 알죠. 근데 문제는 상대가 대통령이라는 겁니다. 대통령은 출국 심사를 안 받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반자동이라고 했던 말은 이제 심사를 받을 때 걸리니까 그런 건데 대통령 출국 심사를 안 받잖아요. 그러니까 출국 심사를 안 받는 대통령을 상대로 기소 중지를 제대로 하려면 출국 금지를 따로 걸어둬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렇죠? 3단 논법으로 저는 여기에 결론이 이르렀는데 지금 특검이 굉장히 꼼꼼하단 말이죠.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다. 이걸 안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 고려인 거예요. 대통령이라서 출국 금지를 따로 안 한다라고. 근데 지금까지 특검을 보면 정치적 고려 안 하거든요. 그럼 출국 금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. 할지 안 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. 당연히 가능한데 할 것인가? 정치적 고려를 안 하면 출국 금지한다. 저는 그렇게 오병을 걸어보고.